많은 분들이 지금 물어보고 계세요. 소송 당하셨는데 괜찮냐? 대응 방법은 있냐? 뭐 일단 그런 건 둘째치고요. 이야기할 건 해야죠. 그거 무서워서 할 말 못하면? 이렇게 믿어주실 수 있으실까요? 뭐 무서워서 할 말 못하고 뭐 무서워서 할 말 못하고 이런 상황은 아니죠. 영상을 2개나 올리셨어요. 주말 동안에. 그 영상들도 한번 보시면서 이야기를 할게요. 이렇게 우리가 저격을 했다는 내용을 하셨죠. 우리가 임대차 3법 개정 안 하면 세입자들 4년 뒤에 다 쫓겨난다고 했다. 본인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 역전세나 온다고 했다가 전세나 온다고 했다가 그래 역전세나 확정되니까 책 팔았다. 더 쌀 때 이것들이 쟁점들이죠. 분양받지 말라고 하더니 책 팔려고 분양받으라고 했다. 운정주상복합 6, 7억 분양받으라고 했다. 자기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거는 똑같은 썸네일 그대로 사용해서 조회수를 뺏겼다. 크게 5가지 주장을 볼 거예요. 그랬을 때 자, 이 부분 그 다음에 이 부분 책 팔려고 했다라고 확정적으로 이야기를 했나요? 책 팔려고 그러신 거 아니냐? 그게 그렇게 들리셨으면은 찔리신 부분이 있는 건가요? 차라리 저희는 이분이 예전에 하신 말씀들이 있는데 책을 파셔야 되니까 조금 말씀을 바꾸신 게 아니냐. 이 정도만 판단이 됐으면 오히려 좋았겠다 생각이 들었더라. 자, 그런데 일단은 마지막 거부터 볼게요. 썸네일 따라해서 우리가 조회수를 뺏어 먹으려고 했다. 그런데 영상 보시면요. 저희는 모든 썸네일을 다 그분들 거 따라하고 있습니다. 적용 영상에 대해서. 왜? 무슨 영상을 저격하는지 보여주기 위해서죠. 다른 영상이 아니라 이 영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 물론 그분들 잘생긴 분들 많은데 제가 좀 생긴 게 이래서 사진이 조금 안 예쁘게 나와보니까 이렇게 된 건데 이 영상이라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이 분들처럼 본인도 얼굴 까셨으면 우리가 그럴 일은 없었죠. 얼굴이 없으니까 그렇게 한 거잖아요. 아, 얼굴 없는 것도 네 얼굴 넣어도 되지 않냐? 우리 옛날에도 적용 영상 했었죠? 자, 이분 얼굴 까시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썸네일에 이렇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썸네일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분 얼굴 까시는 분이죠? 이분도 똑같이 썸네일 만든 거예요. 조회수 뺏어 먹으려고요? 아니, 따라해서 똑같지 않은 영상을 올리지 이거 봤던 거네 하고 넘어갈 만한 영상을 올렸겠어요? 상식적으로? 분명히 이분이 정확히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기존 전세가 4억이다. 그리고 갱신해서 4억 2천. 그런데 4년 뒤에 갱신했을 때 갱신하면 4억 4천인데 갱신권을 사용 못하니까 주변 시세가 6억이다. 그랬을 때 이 개정안대로 간다면 모든 세입자는 4년 뒤에 쫓겨나게 된다. 이렇게 직접 말씀을 하셨어요. 물론 그 영상은 본인께서 비공개하셨습니다. 저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적을 했어요. 저런 멘트를 하셨다. 안 한 내용 가지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때 뭐 다른 이야기에서 뭐 임대차 3법은 이렇게 돼야 되지만 말씀하신 거 보면 임대차 3법에 대해서 내가 부정한 게 아니다. 저 개정안이 잘못됐으니까 개정해야 된다. 그러면요. 지금 개정이 됐을까요? 자,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 자, 신설 2020년 7월 31일. 개정 2020년 7월 31일. 개정이 안 됐어요. 전세 위기를 맞는다 4년 뒤에 저때 저렇게 말씀을 하셨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뭐 누구처럼 이야기한 거 가지고 이야기했는데 그거는 똑같은 이야기예요. 봤을 때 자, 그분이 말씀하셨던 거 상암 월드컵파크 4단지 그랬을 때 2018년 11월 기묘하게 이분들이 11월을 잡더라고. 그랬을 때 상한가 6억 하한가 5억 3,500. 자, 6억으로 잡읍시다. 그 다음에 봤을 때 지금 막 현재 시세가 7억이다. 그러니까 1억 올라갔다. 이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거죠. 그리고 지금 시세 어때요? 그대로 6억이죠. 본인이 역전세난을 그렇게 강하게 주장을 하셨으면은 지금은 이렇지만 8월 됐을 때는 더 떨어질 거니까 그것까지 감안해서 생각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아니죠. 이분이랑 똑같이 말씀하셨다. 저희가 또 한번 말씀드리는 이분은요. 어때요? 이때 8억이었는데 지금 이분도 한 9월쯤 영상 올리셨던 걸로 기억하네. 7월이었나? 그때 올린 영상에 보면 지금 이 정도 가격이다. 상한가 10억에 하한가 9억이니까 엄청 올려줘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지금 매물 보면은 이때 상한가가 8억인데 지금 8억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랬는데 물론 포지션은 본인도 역전세난 말씀을 하셨다고는 하지만 11월 잡았으면 11월 아직 오지 않았는데 그때 전세가가 더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감안하셔서 생각하셔야 된다. 이런 부분을 말씀을 하셨어야 되죠. 그런 말씀이 없이 저렇게 이야기하는 똑같이 이야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똑같이 이야기했다고 하는데 대장금에 홍시 맛이 나서 홍시 맛이 난다고 하는데 왜 홍시 맛이 난다고 했냐고 말씀을 하시냐. 홍시 맛이 나니까. 세 번째, 우리가 전세난이 올 것처럼 이야기를 했다. 이런 식으로. 그거는 똑같이 말한 저 사람 표현인 거고
저 사람이 저거 가지고 전세난이 온 것처럼 이야기를 했으니까 똑같은 이야기 하시면 그 얘기 하시는 거 아니냐 그랬는데 우리가 전세난에 집 사야 된다고 말한 것처럼 해버렸어요. 전세난에 집 사야 한다고 말한 적이 본인은 절대 없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근데 저희도 그 얘기 안 했어요. 저분이 언제 전세난에 집 사라고 그랬어요. 저희도 그런 얘기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그분께서 역전세 나니까 갭투기꾼들이 위험해진다. 전세금 떼일 위험이 있으니까 갭투기꾼들이 내놓는 매물을 싸게 사라.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기에 다른 영상들에서. 그러니까 역전세는 아니라서 오히려 집 사라. 저분은 그렇게 주장하셨다고 그랬지. 저희가 언제 저분이 전세난 날 거니까 집 사라고 했어요. 라고 왜곡 보도했다고 거짓말을 하시느냐. 저희는 다 저분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을 뿐이고 반대로요. 우리가 이야기한 것을 왜곡해서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것 때문에 주말 이틀 동안 우리는 얼마나 많은 피해를 봤을까요? 본인 피해 보신 것만 생각하시고 본인도 똑같이 왜곡하시면 안 되죠 그럼? 우리가 왜곡했다고 생각하시면? 근데 우리는 왜곡을 안 했어요. 저분 말씀 그대로 이야기하고 우리 해석만 덧붙였죠. 말씀 안 하신 걸 저희가 가지고 이야기를 했어요. 또 역전세난 경고했다 본인이 11월달 역전세난 이야기했고 폭락 중이고 기준금리 역할을 했고 올 초부터 계속 경고했다. 저희가 그 말 안 했어요? 그래서 역전세난 경고 안 하고 전세난 난다고 이분이 계속 주장하셨다 이렇게 말했어요? 저희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금리 올라가면 역전세난 난다고 계속 본인이 영상을 올리셨다. 저희가 말씀드리는 거는 역전세난을 저분이 안 난다고 안 했어요. 근데 역전세난 난다고 했다가 전세난이 나는 것처럼 또 말하고 역전세난이 나는 것처럼 말하고 오락가락 한다고 말씀드렸죠. 저희가 언제 저분은 역전세난 이야기를 안 했다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다 돼서 역전세난 난 것처럼 이야기한다 이렇게 얘기한 적 한 번도 없어요? 역전세난 다 돼서 확실해지니까 그때부터 책을 파신다 라고 이야기를 했지. 그때 보면은 2022년 4월 11일 자 올 초부터 말씀하셨으니까 4월 11일 날 무슨 말씀을 하셨냐. 잠실 리센츠 지금 이렇게 됐을 때 4월 매물이 12억이니까 4억 5천의 증액 부담이 있다. 전세가 상황이 좋지 않다. 11월이면 11월 자꾸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렇죠. 또 잠실 리센츠 시세 9억이에요. 5천 올랐어요. 5천. 역전세난이 날 걸로 그렇게 강력하게 말씀을 하셨으면은 그리고 4월쯤이면은 이미 미국이 지금 매파로 굉장히 바뀌고 있는데 증액 부담 이야기를 할 때예요. 아 그때 되면 시세 더 떨어질 거니까 너무 불안해하지 마셔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야지. 또 7월 13일 날 무슨 말씀을 하셨냐. 상암 월드컵파크 아까 그 이야기했던 그거죠. 뭐예요? 지금 현재 전세지수 6억이에요. 전세 대란이 났어요? 4년 뒤에 전세 대란이 났어요? 증액 부담이 있어요 지금? 매물 7억이니까 증액 부담이 있어요? 아니죠. 11월이 막상 되고 나니까 시세가 9억, 6억으로 떨어졌다. 역전세난을 본인이 계속 강조를 하셨다면은 얘기를 하셨어야죠. 아, 지금 시세는 이렇지만 그때 더 떨어질 거니까 괜찮다. 그 말씀을 안 하시고서 내가 역전세난이 난다고 얘기했으니까 땡이다. 그게 아니죠. 그러면 저분들의 불안감을 조장한 이유는 무엇이냐? 그 당시에 상황이 그랬기 때문에 그랬다? 본인은 전망을 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리고 역전세난을 전망을 하신 분이고 운정 6, 7억에 사라고 했다. 또 마지막이죠 이게? 근데 분명히 본인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운정 분양가 6억 4천이면 나쁘지 않다. 서울역 인근에 직장인 있으신 분들은 고려해 보실만 하다. 이것도 제가 왜곡한 건가요? 그러니까 왜곡 안 한 걸 왜곡했다고 그래요. 이거 이분이 직접 말씀하신 거죠? 책 팔았다 요거에 너무 자꾸 집중을 하시는데 책 팔려고 그러신 거 아니냐 라고 말씀을 드린 거죠. 왜냐면 다른 이유가 생각이 안 나니까. 저희는 분명히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이분은 처음부터 하기가 너무 싫다. 예전부터 우리랑 같이 그런 말씀을 하셨고 견해에 대해서 많이 공감하는 부분이 있었고 시작 멘트 때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그런데 그럴 만한 우리가 생각나는 이유는 요거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그러신 거 아니냐라고 말씀을 드린 거죠. 배울 게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들었었고 그런데 지금 와서 이야기가 바뀐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왜곡했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첫 번째 그럼 왜곡했으면 저 인간이 왜곡했다라는 영상 자료를 남겨놔야 되는데 저분이 지금 뭘 하셨느냐. 저희 지금 영상 2개 올린 거 내려간 거 아시나요? 본인이 이렇게 만든 거를 저희가 그 PPT를 이용해서 아 이분이랑 똑같은 주장을 하고 우리가 만든 PPT인 것처럼 하고 이랬어요? 아니죠. 이분이 이 PPT를 통해서 만든 내용 요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이런 부분이 의문스럽다. 반박한다. 우리 생각은 이렇다. 인용을 한 거죠. 저거를 도용인 것처럼 이야기를 해서 지금 유튜브 자체에서 영상이 내려갔습니다. 우리가 왜곡하고 본인이 다 증거가 있고 저희도 다 거기 어떤 영상인지 다 제목을 남겨놨기 때문에 출처가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영상이 다 내려갔어요. 본인 주장만 딱 하고 우리 영상 내려버리면 우리가 거짓말한 것처럼 되어버리겠네요?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다시 할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가 이 이야기를 했고 우리가 왜곡한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우리는 그때 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 그 다음에 왜 본인 영상 내리셨어요? 누구처럼이라는 이야기를 자꾸 안 하려고 하는데 영상 삭제 기억나는 분들이 있어요. 이분 영상 삭제하고 날랐죠? 이분도 영상 삭제하고 날랐죠? 하나같이 어떻게 얼굴 안 깐 분들이 그렇게 하시느냐. 본인의 얼굴이 걸려있으면은 말 그렇게 쉽게 안 바꾸고 이야기에 대해서 더 신중하게 이야기를 하셨지 않았을까요? 전망이 바뀔 수는 있죠. 사람이 생각이 바뀔 수도 있어요. 근데 고점 대비 40%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죠? 아파트가 많이 있어요. 근데 얘만 특이하게 가격이 비싸. 신축이라. 다른 애들은 15억, 14억 이렇게 나온다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얘를 기준으로 잡는 것조차도 애매하죠. 그러니까 저희는 뭐 똑같이 이야기하고 우리가 잘못된 거 있으면 이야기를 해주시면 돼요. 잘못된 것을 만들지 마시고. 그래서 40% 떨어진 단지들을 추천을 했다. 어떤 영상들을 하셨느냐? 안 떨어지면 시세 차이, 폭락해도 버티는 분양들만 추천을 하셨다. 그런데 둔촌주공 말씀을 하셨죠. 둔촌주공 때문에 이상한 거예요. 봤을 때 어때요? 헬리오시티 고점 대비 37.3% 하락했다. 40% 가까이 하락했으니까 이게 괜찮은 가격이다. 왜 근데 비교를 헬리오시티랑 하시죠? 물론 삭제된 영상에는 14억도 비싸다고 하셨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느냐? 저는 그분의 영상을 굉장히 많이 봤기 때문이에요. 빅팬이었는데 요즘 자꾸 말씀하시는 게 이상해지니까 거기에 대해서 저도 이상하다고 느끼고는 있었는데 많은 분들이 이상하다고 느끼셨기 때문에 요청을 해주셨고 그러니까 한 거죠. 자, 헬리오시티는 여기 있고 둔촌주공은 여기 있어요. 여기는 송파구죠. 여기는 강동구죠. 강남 4구로 묶으면 같은 구인데 강남 3구 할 때 어디가 빠져요? 여기가. 그리고 강남 4구도 구역상으로 저렇게 묶여있지만 송파보다 더 좋다 이렇게는 이야기를 못해요. 근데 강동보단 좋다 이렇게 말하는 지역들은 많이 나올 정도로 송파구와 강동구의 차이는 좀 난다 사실. 그리고 서초 강남이랑 송파구의 차이도 좀 나고. 근데 왜 얘랑 비교를 하세요? 강동구에 물론 더 멀리 있지만 신축이라서 비교할 만한 단지들이 충분히 있죠. 이런 것까지 생각을 하시면은 제가 눈이 띄어서 저기랑 저기가 입지가 굉장히 다르다고 봅니다. 저분은 어떤 눈을 가지고 계신지는 몰라요. 얼굴이 안 나오시기 때문에. 그런데 저분의 눈에서는 저기랑 저기가 비슷한 입지이고 비슷한 가격이 되어야 된다 라고 주장을 하신다면은 그렇게 생각하시는 건 오케이. 근데 저희가 봤을 때는 저기랑 비교해서 40% 떨어지는 게 옳은 가격이냐. 고점도 뭐 거래가 엄청 많이 된 거 아니에요? 한번 볼까요? 고점 찍을 때 고점이 얼마나 거래가 됐느냐? 한두 건 거래되고 말았죠. 저걸 고점 대비로 40% 떨어지면 아직도 한참 남았다. 그리고 저긴 83 중도금도 안 나와요. 물론 작은 평형대를 추천을 하셨지만 공공분양 작은 평형대로 분양한다고 그렇게 욕하시던 분이 저기는 작은 평형으로 돈 벌고 가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부터가 앞뒤가 똑같으신 분이죠. 과거 다른 이야기 했으니까 앞뒤가 똑같아 보이시기 위해서 과거 영상을 다 지우신 거 아니냐. 한 가지만 확실히 하고 갑시다. 저희가 영상을 올렸기 때문에 구독자가 떨어지고 손해가 막심하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요 본인도 영상을 올리셨기 때문에 저희도 지금 손해가 막심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영상을 올렸기 때문에 구독자가 떨어졌다고 말씀하시는 건 너무하시지 않았냐. 왜? 이거는 저희 영상에 달린 댓글인데 날짜를 보시면 저희가 영상 올리기 전부터 달았던 댓글들입니다. 수상하다, 왜 이상하다, 왜 댓글창 안 여냐, 이거 저희가 한 말이에요? 그러면서 주장하다가 갑자기 돌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 또 참고하기 위해서 하는데 일관성이 없어졌다. 고점이라고 말하는데 시세보다 40% 이야기를 하시는데 시세보다 20% 말씀드렸죠? 이야기를 한다. 댓글 무슨 폭락 말하더니 분양론자로 갈아탔다. 금리 예상치 계산한 게 2%였는데 지금 영상 만드는데 3%로 말을 바꿨다. 포지션을 지금 바꾸고 있는 걸로 보인다. 다른 건 둘째치고 저희가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구독자가 빠진 게 아니라요. 본인이 말씀을 바꾸셨기 때문에 구독자가 빠진 거다. 그리고 저희는 말씀드렸지만 아까도 예전부터 굉장히 많이 영상을 봤고 그러니까 영상을 올렸던 것도 지금 다 비공개하셨어도 기억을 하고 있는 거예요. 빅팬이다. 그러니까 포지션이 돌아간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아 그러지 말았으면 했는데 다른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신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더니 바로 대응을 하셨는데 대응하시고 나서 어떻게 됐냐. 변호사 선임했던 영상 보고 취소했다. 저희 때문이 아니라는 거죠. 앞으로 빠지는 것도요. 저희 때문에 빠진 게 아니라 오히려 여기라고 생각하시지 않아요? 왜 손해를 남에게 돌리세요? 본인 댓글창을 열어놓으셨으면은 본인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이야기가 많이 나왔을 거예요. 왜 이렇게 말씀을 바꾸세요? 그러면 그런 영상에 대해서도 더 빨리 대응하실 수도 있었겠죠. 저희가 굳이
저격 영상을 올리지 않더라도 이번에 그 일요일날 올린 영상은 해명도 아니었잖아요. 본인이 생각한 게 바뀌었다 이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이런 영상들 기존부터 올리셨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포지션을 바꾸셨으면. 그래서 올린 영상에서 뭐라고 하시느냐, 본인이 전망이 틀렸다, 그리고 2017년 11월 가격까지 안 떨어질 것이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그 다음에 미중 무역전쟁 그리고 코로나 때 경제위기 정자만 낮춰도 금리 낮췄으니까 이번에도 경제위기가 내년 때 예상이 된다. 그래서 금리를 낮출 것처럼 보이니까 올라갈 것이라고 본인이 예상을 바꾼 것이다. 이런 얘기를 진즉에 하셨으면 됐잖아요. 그럼 우리가 뭐 할 게 있었어요 그때? 마지막 이건 왜 하시냐, 상승론자 다 맞추고 1년 틀렸다. 자꾸 포지션을 저쪽으로 가져가시려고 하세요. 늘 말씀드리면 저희는 정상화론자라고 하는데 본인은 폭락론자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무슨 신분에서 폭락론자 이야기하면서 저희랑 몇 분 있어요. 당시에 폭락 이야기했던 분들, 그런 분들 이야기하는데 본인 빠졌다고 왜 저는 없죠 하셨던 분이 이제 상승론자 쪽에 왜 저는 없죠 하실 건가요? 그리고요, 또 한 가지 생각하셔야 될 게, 자, 경제위기 말씀을 하시는데 경제위기니까 금리 인하를 할 것이다. 그런데 자, 이때 글로벌 금융위기 때 경제위기는 물론 MBS 같은 파생상품으로 터진 거죠. 대출 뻥튀기를 해서. 그래서 그걸 극복하는데 돈을 풀었어요. 그리고 돈을 줄이고 있고. 근데 이때 경제위기는 뭐 터진 거예요? 미중무역전쟁과 코로나. 자, 그때까지만 해도요, 이 정도 수준이었어요, 물가 상승률이. 근데 이번에 물가 상승률이 이렇게 치솟은 이유는 뭐죠? 돈을 많이 풀어서. 그래서 금리 인하, 즉 저금리 플러스 대량의 유동성. 이때는요, 부동산 터지면서 가계부채 터지고 여러 가지들이 터졌던 거고, 이때는 질병사태 터져서 돈을 풀었으면 됐어요. 그런데 이때는 왜 터진 거예요? 얘 때문에 터진 거잖아요. 얘 때문에 물가가 이 모양 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돈을 또 풀고 또 금리 인하로 경제위기를 극복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 판단은 저희는 분명히 다르다고 보고 있는 거고, 우리가 자꾸 먼저 걷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시는데, 보시면은 항상 그 예전에 책 파시기 전에 이런 영상들을 많이 올리셨습니다. 개인적인 수익을 위해서 투자 권유, 제휴 홍보를 하지 않습니다. 이 멘트가 끝에 달린 경우가 언제냐? 지금 비공개됐으니까 확인은 안 되겠지만 밑에 보시면 저희 뭐 주소에 뭐 상담 메일 주소 같은 거 있어요? 그런 거 올려놨더니 딱 바로 얼마 안 돼서 올리셨다. 물론 지칭해서 하신 건 아니기 때문에 저희를 저격하셨다, 먼저 그쪽에서 그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는 부분이더라도 합리적 의심은 갈 수 있죠. 그 다음에 저희 카페 만드니까 블로그나 사이트도 없어요. 이게 추가로 붙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마무리에 이 영상을 올리시면서 요 멘트가 나오는 영상에서 블로그에 자료가 있으니까 블로그 자료 보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셨다. 그리고요, 블로그에 공유했다는 이야기까지 하시더라. 블로그 운영 중이시고. 근데 한 가지만 하고 넘어갑시다. 이 정도로 못 참으시면 안 되죠. 왜? 우리는 3년 반 전에 시작했는데 5년 동안 하락 이야기한다고 했을 때 진짜 5년 전부터 시작하신 분 누구죠? 영상 지운다 이런 이야기도 굉장히 많이 들었었는데 저희는 영상 지운 거는 진짜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이번처럼. 이런 경우 아니면 없죠. 그런데 본인은 영상을 감추셨어요? 근데 그 욕은 우리가 다 들어먹고 있었다. 말씀을 바꾸신 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 바꾸셨으니까 이렇게 지적을 한다. 바꾼 것에 대해서 저희가 팩트를 말씀드린 거지 잘못된 거를 이야기를 했어요? 자료도 저희가 뭐 그분 거 아니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다 이야기를 했지. 잘못된 이야기를 계속 이야기를 안 하면은 저희에 대한 믿음도 떨어질 테고요. 또 한 가지는요, 저희도 법적으로 많이 겪어봤죠. 저희에 대해서 고소하신 분 혹은 저희가 저희 거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왜곡을 한다 해서 고소도 해보고 다 해봤는데 문제가 되었던 거는 형사도 걸려봤고 가처분도 걸려봤고 인사도 걸려봤고 다 걸려봤어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어차피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부분들이 지금 법에 걸리는지도 어느 정도는 예측하고 있고, 당시에 걸렸던 부분도요, 이 사람에 대해서 폄하하는 모욕적인 발언을 했다. 근데 저희는 이번에 모욕적인 발언을 한 건 없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린 건 다 인용한 거고. 그런 것처럼 이거 무서워서 할 말 못하면은 유튜브 접어야죠. 얼굴 까고 저희 댓글 다 까고 방송하는 이유는요, 그만큼 자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